툭 까놓고 말해요입니다. 2023년 언론 탄압을 총결산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정말 특히 올해는 언론계의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큰 T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자, 먼저 KBS의 최악의 순간은 박민 사장 취임이라고 했고 예. 박민 사장 취임 사실 예상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뷔도 조금 경로 우정송에 우리가 하지 말자 했잖아요. 좀 박민 준비했어야지. 사장이 취임된 지 한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나 되게 오래된 기분인 것 같아요. 몇 그죠, 달. 그죠? 예. 네.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돼요. 이제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져서 네. 저희가 약간 그 막 시간 체험도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왜 이제 박민 사장 취임 자체가 최악이냐면 일단은 수신료도 사실 있긴 했어요. KBS의 완전 근원을 흔들었던 거 네. 4월부터죠. 시작됐던 그게 있지만 네. 박민이라는 그건 일단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일단 그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소위 말해 이제 들면요? 우리 뭐 지금 방송법에서 그 공영방송에 제대로 된 그 경영진을 뽑기 위한 이런 절차라든지 선출 뭐 과정. 선출 과정이 완전히 이제 이 뭐 사라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끝판왕을 보여준 게 있고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내부에 조금 더 내밀한 것들을 얘기 드리면 일부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용산이랑 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수신료라든지 이런 거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거 조금 이렇게 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런 있었단 말이죠. 움직임도 좀 KBS 있었죠. 내부에. 예.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전략은 전혀 없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꺼내든 것들이 누구나 와도 할 수 있는 그냥 비효율성이라는 것들 걷어내서 줄이고 없애고 하려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박민 자체가 그냥 이 공영방송의 해체 저는 그 등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올해의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공영방송 5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세상에. 그 공영방송 50주년에는 아마 최악의 지금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요 아니 국민의 방송이잖아요 KBS가. 그런데 박민 사장은 수신료 징수가 삭감된다면 KBS 직원들 인건비 1,000억 삭감하고 뭐 연월차 수당 빵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신료 징수가 삭감된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잖아요. 제일 그렇죠. 인기 있는 프로들을 본인이 날렸고 원인도 본인이 제공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대안이 아니라 이렇게 KBS를 약간 죽이기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아마 대표적인 본인이 그렇게 방송인데.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서 부여받았던 롤이 그걸 테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는 것이고 네. 본인은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합의들, 규범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조금 뒤에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그 저기 시상식 근본도 없는 있었죠. 저희 네. 단체가 어제 네. 제1회 그 언론인 대상을 KBS 심장부인 아톨에서 했어요. 네. 9시 뉴스 단신까지 이렇게 방영이 되고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고 네. 용산에 홍보수석이 직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거기 받았던 수상 몇 네. 면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그 분들이 비교돼요. 받았어요? 우리 아까 미래도 사기꾼 중 아니 지금 받았던 솔직히 분들하고. 박민이 등장한 다음부터 저희 정택 대표가 굉장히 누구죠 그분은? 저희 TBS TBS 대표인데 대표. 네. 비교가 되고 있어서 국민의힘들이 추진력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니 박민처럼 했었어야지라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이 시기에는 악랄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추대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들 만들고 인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예 없애버리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박민은 기본적으로 그 공영방송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문화일보. 문화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사실 뭐 진 빚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롤을 받아서 내가 그냥 KBS의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거. 그게 저는 공영방송에 대한 망가뜨리는 게 목표고. 그냥 사장놀이도 재밌을 거예요.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죠. 그 밑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예? 아침마다 그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문 열어주고 뭐 90도 인사하고 그런 대우 안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외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면 더 뭐 키워가지고 더 많이 내 앞에 줄 서게 만드는 게 프로그램에 아니라 앞자리 자리 잡아주고 또 그 밤새 뭐 술 마시고 이게 그냥 그런 방송국이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교수님. 네,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 방송인데. 그래서 국민 이제 개인의 방송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더 정권이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왜냐면, 살아나지 못하게? 네, 필요한 목소리들만 존재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되게 적합한 분이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공정방송에 대한 어떠한 가치나 비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없애기는 이분한테는 없앤다는 그 관념도 없을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인데요. 네. 1,000억 인건비를 삭감한다? 비정규직을 먼저 삭감한다 그랬죠. 그 말을 이제 뭐 공식적으로 뱉은 건 아닌데 어제 이제 사실 그저께죠. 국회 결산이 있었습니다. KBS 네. 결산이 있었고 그 박민 사장이 직접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수신료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냐. 뭐 이게 지금 조금 유예가 되고 있긴 한데 한 정부의 협상에 따라서는 늘 우려해왔던 것처럼 재원이 이렇게 풍비박산 날 가능성 매우 크단 말이죠. 내년에.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어떤 대책이 있냐 물으니까 이제 인건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가 자체가 전체에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거에 한 4천억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저희 KBS 전체 네. 정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1,000억이면 한 20% 그러니까. 이상 걷어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임금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사관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치. 이 자체가 막 저희가 막 이게 뭐 완전한 막 방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심지어 장제원 국민의힘 과방위원장조차도 좀 놀라더라고요. 자제를 시켰어요. 네. 그 말 그렇게 20% 요? 막 함부로 뱉을 수 네. 있는 말이 아니다. 네. 그 1년이라는 시간, 그 1천억 원이라는 그 KBS에 비한 재원의 규모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럴 것 현실적이지 같아요. 않다. 그러면 그런 걸로 자꾸 공포 정치만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1,000억 원이 날아가면 그게 단순히 임금 삭감의 접근이 아니라 구조조정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최근에 KBS 내부에서는 약한 고리부터 이제 또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비정규직. 내부의 이제 비정규직 어. 부분들 인건비 어떻게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 보면 사장이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들이 수신료를 많이 낼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내면 더 자기한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신료가 줄어들어서 KBS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길 바라는 사람 같아요. KBS 살리러 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뒤 전혀 말이 안 말이 맞는데 아예 안 맞아요. 이게 어제도 그런 거예요. 수신료 그런 분리고지에 대해서 어떤 대응과 전략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낼 수 있게 뭔가 대책을 편리하게 하겠다 뭐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